네, 안녕하세요. 일일 잉글리시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문법 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사는 수식하는 대상이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등 다양하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부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방법부사, 장소와 시간 부사, 그리고 빈도부사랑 정도부사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각 부사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단어치는 못했어요. 워낙에 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어치는 못했고 대표적인 것들만 넣어놨고 어느 위치에 등장하는지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법의 부사부터 가봅시다. 방법 부사는 동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부사예요. 대표적으로 가지고 온 부사는 quickly, slowly, well, badly 등이 있는데 이것보다 엄청 더 많아요. 거의 무한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걸 한국어로 예를 들어도 최근에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꾸안꾸스럽게 옷을 입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방법에 대한 부사거든요. 한국어로 꾸안꾸스럽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런 신조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용사에 ly가 붙은 형태가 부사니까 구분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단어들을, 모든 부사들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눈치껏 얘가 부사겠구나 하는 그 눈이, 그 느낌이 이제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ly가 붙지 않는 부사들도 있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었으니까 다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문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편이라서 동사의 주변에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she runs quickly. 그러니까 run, 달리는 걸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방법을 설명하는 부사가 되겠죠. 동사의 주변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장소부사. 동작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here, there, everywhere, nearby 등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는 전치사에 명사를 붙여서도 장소부사 만드실 수 있어요. 장소부사도 개수가 엄청 다양하겠죠. 장소부사는 예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사의 뒤에 또는 문장의 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시간부사인데 이거는 동작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now, yesterday, soon, later 등이 나오는데 시간부사는 팁을 좀 드리자면은 과거, 현재, 미래 3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3가지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것도 잘 시청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동사의 과거형도 저번에 동사 공부할 때 배웠었죠. 그거랑 지금 하고 있는 부사랑 다음에 시간에 배우는 시제까지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영어의 문법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상들을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실 겁니다. 조회수 늘리면 좋죠. 조회수 때문인 건 아니고 조회수 때문 그것도 있지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효율적이니까. 시간부사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전치사랑 명사를 합해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면 I'm studying now 라든지 아니면 She visited her grandmother yesterday 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끝에 등장을 주로 합니다. 다음은 빈도부사.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었죠. 동작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빈도부사 공부할 때에는 always부터 usually, often, sometimes, rarely, never 빈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단어의 뜻은 물론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빈도부사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의 정도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순서 그리고 문장에 등장하는 위치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예문들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어디 등장하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하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딱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잘 공부를 하셔도 회화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정도부사입니다. 정도부사는 정도나 강도를 표현하는 부사예요. very, to, enough, quite, almost 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로 very하고 to가 좀 뜻이 비슷비슷한데 very랑 to랑 조금 의미 차이가 있어요. very는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에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고 to는 부정적인 거에 좀 많이 사용해요. to에다가 긍정적인 거 붙이면은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문은 이렇게 나와요.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그러니까 흥미로운 정도가 얼만큼인지를 수식하는 거죠. Very, 매우 흥미롭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I almost missed the bus. 버스를 거의 놓칠 뻔했다. 지금은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놓친 건 아니에요. 거의 그 근접한 정도로 버스를 놓칠 뻔했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도나 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의 주변에서 사용이 되겠죠. 부사의 5가지 종류들을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부사를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테고리를 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지만 카테고리별 공부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사의 의미에 따라서 어떤 용도를 가지는지를 느낌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습 문제 첫 번째, She sings at the concert. 자, 그녀가 콘서트에서 노래를 불렀다인데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의 단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really, beautifully, yesterday, enough 중에서 가장 적당한 단어는 의미상 봐도 beautifully가 되겠죠. 노래를 어떻게 아름답게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He drives, so be careful. 그는 운전을 어떻게 해? So be careful.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하라는 소리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난폭하게, 나쁘게, 별로 안 좋게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선 정답이 badly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There's a bakery. Let's go. 자, 빵집이 있어. 어디에?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 nearby. 이제 의미상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어떤 부사가 사용되면 좋을지 느낌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필요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The box isn't big for all the books. 그 상자가 모든 책을 넣기에 크지 않아. 근데 얼만큼 크지 않아? 충분히 크지 않아.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지막은 enough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사는 총 5가지예요. 근데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나눠둔 거고, 구분지어 공부하지 마시고 많이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화할 때 풍부한 의미, 그리고 더 생생한 느낌을 살려주기에는 부사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의 다양한 종류를 정리해서 영상 정보 첨부해 드릴게요. 공부하실 때 참고로 엑셀표 다운받아서 외우시고 어떤 부사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서 단어 외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자, 그렇게 명, 동, 형, 부 대표적인 4개의 품사에 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명동형부가 끝났어요. 아직 8품사 중에서 절반을 공부한 거긴 합니다. 회화에 필요한 4개의 품사를 근데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얘기 드린 대로 동사 그리고 부사랑 관련된 시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동사 그리고 부사 배웠던 문법을 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쳐보도 쉽게 배우는 헷갈 문법. 오늘 배운 거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다운로드 꼭 받으세요. 제가 보내드린 부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